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자. 복잡한 삶은 업이 많다는 말이고 원래 업은 없어요. 여러분 기파가 엉킨 걸 업이라고 하는 거지. 단순한 사람은 업이 없단 말인데 단순한 사람은 있죠. 야, 너 뭘 그런 걸 고민하노? 야, 너 진짜 복잡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해. 그죠? 특히 소민들은 정말 몸을 많이 받들어 모십니다. 마치 법당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몸을 막 어디에 무슨 약이 좋다는 둥 다 알고 있어요. 의료상식과 해박한 몸의 기능과 작용까지. 그건 몸을 받들어 모시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프면 내가 위를 무리했는 것 같다. 위장을. 그럼 좀 쉬어줘야 되겠다. 이게 좀 단순할 필요가 있죠. 지혜로운 거니까. 단순한 사람은 업이 없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 업이라는 건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다. 원래 업은 없어요. 기파가 엉켜있는 거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것에 완전하게 얽혀있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얽혀있는 삶은 무조건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말이 좋아 푸는 거지 칡넝쿨처럼 엉켜있는 사람들의 업을 푼다는 건 사실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이 엉켜있는 기파는 여러분 풀지 마세요. 시간도 하세월이고 오래 그대로 두되 아름다움과 될 수 있는 공식에 접목해서 대입하고 그 공식에 개입해서 여러분이 잘 대비하고 대입해서 풀어주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체화시키는 것 이걸 우리는 대승 차원이다. 즉 부족함을 안고 혹은 모자라는 조건을 안고 아름답게 몸으로 체화되는 것 그리고 절제와 결핍의 아름다움으로 따뜻함으로 동화되어 따뜻함으로 승화되는 것 이걸 대승 차원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불교도들의 그 대승적 차원이고 불교도들의 바람이고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교인들 꿈도 인어예지 중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비슷한 말인데 그걸 마음의 무게라고 해요. 풀어내는 방법.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쉽진 않지만 우리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쉽게 생각하라. 왜냐? 우리 공부 중에 뇌파일 수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업을 풀어내는데 아주 좋은 수련이기 때문에 업은 있죠. 없어요. 기파가 있다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업이라고 하냐면 엉켜있는 그 상태를 업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엉켜있는 그 상태를 시련과 역경, 고통이라고 가정하는 가운데 근접해보자는 거죠. 항상 이 교육 콘텐츠는 과학적인 원리와 대비해서 추리의 영역이고 직관의 영역이잖아요. 그 추리는 좌뇌의 영역이에요. 직관은 창의적인 운해의 영역이고. 근데 뇌파일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파일이라는 말에 너무 그리 놀라지 마세요. 기억의 마음의 삼층 구조 보면 맨 안에 본질과 생명을 뇌 생명과 그 본질, 뇌 본질을 뇌의식이라고 해요. 우리의 본성, 우리 고향, 돌아가야 할 마음 고향. 그걸 뇌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뇌기억은 가짜 마음인데, 뇌의식이 본래 마음이라면 그걸 연결해주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즉, 바깥의 뇌기억은 추리 영역이고, 안에 알맹이, 마음의 삼층 구조가 있어요. 안에 알맹이는 뇌의식, 그게 직관의 영역이면 그걸 연결해주는 통합하는 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뇌파일입니다. 그걸 통째로 수련을 시키는 뇌파일 수련과 공식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이게 뇌파일 교육 컨텐츠입니다. 사실 뇌파일 수련은 엉켜있는 자신의 업과 고리를, 그리고 파장을, 그리고 기파를, 얽혀있는 그 기파를 풀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이 맞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억들이 자신의 뇌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기억의 뿌리가 바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없애는 작업 뭐 계속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단순하라 했잖아요. 두 번째 그럼 바로 지극하게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정보는 생각들의 그 막 편린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 편도체에 기억으로 막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뇌기억으로.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엉켜 있다는. 그래, 단순하랍니다. 첫 번째가 아주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봐봐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또 대조하고 분석하면 어느 세월의 마음의 무게를 줄이겠는가? 그리고 또 어느 천년의 자의 변화를 경험하겠는가? 제가 낮춤말로 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일단 복잡한 건 싫다. 그래서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힘인데 복잡한 거. 그러니 모든 조건이 그저 단순하라.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키워드예요. 첫 번째 조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해요. 단순하라. 두 번째는 무지하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무식함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과묵하면 있죠. 침묵을 근간으로 과묵하면 반본전을 한다는 말이 있죠. 괜히 막 유식한 척, 잘난 척, 배운 척, 있는 척, 그리고 닦은 척, 그 척척이 방해할 척자예요. 그러면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왜 우리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알아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아르마리는 공부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지식을 많이 쌓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공부를 할 때는 분별심은 없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분별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공부하는데 여간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컨텐츠는, 이 텍스트는 제 책 속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반드시 요 코너 하늘 닮은 사람, 요건 다음 유튜브에서 할게요. 그냥 무지하라는 건 단순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청정하고 투명한 마음이 때를 타지 않았다는 뜻인데, 즉 때 타지 않은 청정한 그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의 그 마음을 선택하라. 천지의 그 마음, 그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함과 무지하면 어쩌면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모르는 것만. 성철 대종사께서 이 뭐고 하고 또 숭산 대종사 얼마 전에 열반하신 그 엄청나게 큰 일을 도모하고 가셨는데, 세계사로 보면 선의 세계에서 선사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 숭산 대종사께서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또 모른다에 맡겨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건 뭐 좋은 공부법인데, 그런 것 또한 좀 단순하고 무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지극하라이다.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지극함이다. 지극함은 공부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조건일지도 몰라. 지극정성과 지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 말고 마치 돌을 우표 수집하듯이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면서 딱다가 말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죠. 지극함을 금기라고 해도 좋고 내공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저를 말해요. 그러나 노처는 지극함을 정성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좋은 말이네요. 정성은 열정이다. 열정이 뭔 줄 알죠? 여러분의 열정이라는 건 여러분의 에너지를 말해요. 그 열정적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 생명의 힘, 그걸 정직성과 순수성을 다 표현하는 것, 감각을 발현하는 것, 이걸 여러분의 열정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실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즉 공부하는 데 있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다. 언제나 순리를 따르며 투명하고 청정함을 유지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왜냐하면 영혼을 드높이고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반대로 열정이 없는 삶은 끝까지 가는 해가 없다. 이런 경우엔 진지함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무엇이든 대충 하려고 한다. 수행도 그냥 대충 하다가 말고 삶 자체도 불행에 익숙한 나머지 언제나 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은 사실 재미없다. 이런 삶이 재밌겠습니까? 좀 뭔가 산의 대장군은 협객이라서 좀 쿨하고 좀 천하대의를 논할 줄 알고 이제 쪼잔하게, 이 도인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자니까 말이 나온 김에
좀 뭔가 안과 밖에 다 터져서 그냥 막 사내답게 우주마다도 확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천하사의 대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재미있는 삶은 지극한 삶이다. 따라서 지극함이 있는 삶은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워요. 신령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 이 부분을 명심하고 지극함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극함은 바로 믿음이다. 저희 문중에도 있죠.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요.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개중에는 있더라고. 저는 타단체를 존중하고 타수련법도 정말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왔을 때만이라도 저희들을 믿고 신뢰해주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 도라는 건 있죠. 사람의 도와는 달라요. 천지대도라는 게 사람의 도를 이루어 완성하여 하늘의 도를 실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천지대도인이 되고 싶은다면 천하사대로를 활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건 계기예요. 영원한 관계. 재미없어요, 그런 삶. 즉 지극함은 바로 믿음이다. 즉 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공부를 마칠 수가 있다. 이거는 2단락으로 자를 거예요. 길어서 30분 넘어가면 15분 이렇게 자를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려야만 깨우칠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착각이고 잘못된 공부다. 물론 공부는 반드시 단시간 내에 결정내야 한다. 우리 공부는 너무 빨라요. 단시간 내에. 여러분 인당 열어주는데 몇 주 걸리는 줄 압니까? 송가선과의 합의는 상담전과 인당은 별개입니다. 늘 말하지만 단시간 내에 결판 내야 됩니다. 공부는. 역대 재벌조사들도 아무리 미련하고 못나도 7일이면 도를 다 깨친다고 했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십시오. 저희 공부도 6박 7일 무문가 기초수련이에요. 실제로 단시간 안에 깨치라는 말이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상근기는 7일 만에 깨치고 하근기는 3, 7일이면 깨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중근기는 2, 7일이면 만일 7일 안에 마음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버리고 지우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문제인 거지. 저희들 6박 7일 안에 한 8시간, 10시간씩 이래 재웁니다. 나머지 4시간 동안 짓고 부수고 분별하고 오만 짓 다 하라는 거예요. 온 방을 떼굴 낮잠을 한두 시간씩 주무셔도 좋아요. 하루에 10시간씩 6박 7일만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자세가 문제지 기간이 짧아서 깨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마음 일대사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게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의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즉 눈도 귀도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일대사를 통과하려면 눈도 귀도 입도 모두 다 죽어야 한다. 즉 본 거,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육진, 결과로 알아왔던 거, 오온, 색, 성량, 미초 다 한 번은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는다. 일체를 지운다. 이걸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7일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죽지는 않는다. 정말 죽기 살기로 되들어야 반드시 가짜인 나로부터 항복받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죽는다라는 건 버린다, 지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마치 죽는 것과 같다. 1년을 살았으면 1년을 죽기 위해 산 것이나 진배였고 천하의 영웅도 망고의 호골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말한다. 이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버려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몇 줄만 읽고 마칠게요. 사람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다. 여러분만의 드라마는 이 세상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닮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요 모양 요 형태로 생긴 브랜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주인공이자 여러분이 감독이고 여러분이 극작가고 작가고 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바로 주연이에요. 주연, 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일체의 사람들이 조연인 거죠. 사람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다. 마치 연극 같다. 막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연극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도 시작된다. 마치 연극 내용처럼 꿈속의 세상을 울고 웃으며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다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난다. 즉 죽음이다. 여러분, 깨달음은 선택이다.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이 드라마인 여러분의 이 영화 주인공인 여러분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한 세상 그래도 잘 살아노라고 이 연극 무대에서 너무나 재밌게 잘 놀다 간다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혼이 살아있는 그런 너무나 조화로운 그런 수행자이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선택이다 코너였습니다.